교수님, 저는 밤에 가끔 예. 늦게 들어갈 때 샤워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제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옆에 가끔 뭐 늦게 들어와서 잠잘 때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그럼 샤워 소리가 들려요. 아, 저 옆집이나 윗집에 좀 늦게 귀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샤워 소리가 날 유혹하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살 만큼 사신 연세의 남성 70대예요. 아, 70대가 되니까 뭐 잠이 없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다 귀 기울였는지 모르겠지만요. 참 세상을 이제 서서히 그 갈무리하는 나이에 참 네. 딱한 사람 얘기입니다. 이거. 네. 네. 창피하더라고요. 이거 읽어보면서. 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2019년입니다. 70대 A씨가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영원히 사랑해. 밤에 목욕해. 같은 약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내는데요. 아, 근데 교수님, 옆집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성 전화번호를 또 어떻게 한 거예요? 핸드폰 번호? 이게 보니까 옆집이다 보니까 택배가 와서 요즘에는 비대면이라 직접 안 받죠. 문 열고. 네, 네, 맞아요. 앞에 놓고 가죠. 네. 옆집이니까 놓고 갔는데 그 여성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가 적힌 이거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네. 이거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다 기재를 꼭 해야 되는 거지, 전화번호. 저는 이게 항상 걱정됐거든요. 네. 제가 심지어는 차 세워놓고 저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는 것도 가능하면 않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김윤희하고 010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차에다 걸어놓는 거 누가 봐도 김윤희 여자예요. 또 차는 뭐 차종이 다 달라도 차 이렇게 살펴보면 여성이 타는 차인지 남성이 타는 차인지 구분해요. 맞아요. 그죠? 네.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제 차는 구별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지저분하게 타서? 아이, 깔끔해요. 근데 진짜 장식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민감해서 인형 같은 거나 장식품 이런 거는 근데 그건 개인 취향이긴 한데 가급적 저는 안 붙여요. 하여튼 그런데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는 건 그게 고무적이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네.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 시대에 그 앞에다가 던져놓고 가는데 이름하고 김복준하고 전화번호 딱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고무적이지 않아요. 이건 어떤 형태로건 저는 좀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요즘에 안심번호로 그러니까 송장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 가운데 네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띵띵띵띵 XXX 해놓던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 70대 이 철없는 이 할아버지가 그 앞에 이웃집 여성이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여성 이름하고 저 전화번호 적혀 있으니까 그 메모해 둔 거예요. 그럼 그거 메모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미 얘기할게 대가리 속에 나쁜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죠. 솔직히 네. 얘기해서. 그리고 그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서 그거예요. 예. 네, 음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야, 이게 무슨 이 여성 아유.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음란 메시지가 오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70대 남성분 이게 신고를 받고 경찰에 조사를 받는데도 계속 이런 문자를 보내는데 더 심합니다. 200차례나 전송을 했대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 내용 보니까 섬뜩하대요 이게.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다음에 밤에 목욕해. 아마 그 샤워하는 그 소리 들으면서 이 노인네가 머릿속에 그 음란한 상상을 엄청나게 펼친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 네.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성분한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우편함에다 편지 써서 넣더라고요. 네. 옆집이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써서 거기다 바로 배달해 지가. 네. 이 여성분 너무 진짜 아찔했을 거예요. 내 집도 알고 끔찍해. 내 문자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럼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잡았지 뭐 이거는. 네. 예. 그래서 아니 이 여성분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옆집 여성이 샤워를 되게 오랫동안 하면 물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게 나를 좋아해서 유혹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목욕해 하고 그 문자 보냈는데 그 이후도 계속 샤워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밤에 목욕해 뭐 이러고 그 문자 보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이 씻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네.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 내가 목욕하냐고 물어봤는데도 개의치 않고 계속 목욕하는 거 보니까 샤워하는 거 보니까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뭐 요즘 흔한 말로 또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이 참 나이값 못하는 사람의 네. 이 철딱선이 없는 철딱선이가 아니고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 저도 이분도 약간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필요해요. 네. 이건 100% 치료해야 됩니다. 네. 이게 약간 뭐랄까 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요 대전지법의 형사 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그러니까 성범죄라고 본 거죠. 네,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징역 6월 선고하고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라고 그랬고 네.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네.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받아서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점을 양형해. 그러니까 이사 갔구나 못 견뎌서 이 여성분. 교수님 이런 데서 못 못 살지 그거. 네. 근데 사실 이게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 가해자 새끼는 그냥 살고 네. 피해자가 이동하는 이런 거지 같은 현실을 진짜 어떻게 보면 화나죠 이거. 근데 이 여성분 소름 끼쳤을 것 같아. 아닌 게 아니라. 네, 저 지구대에 나갔을 때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 그 속옷이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집에 사는 남성이었는데 우편물도 계속 다 보고 이 여성 물건들 같은 거 하나하나씩 택배 오는 거 다 보고 막 살면서 옆에서 다 지켜보고. 소름 끼치네. 네. 저도 가끔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커튼 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거든요. 커튼은 여성분들은 버디칼 같은 거 돼 있잖아요. 네. 버디칼 같은 거로 치고 가리는 게 좋습니다.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 피해자 스스로 차단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특히 참 이거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이 됐는지 참. 딱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집 사는 할아버지야.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야. 요즘에는 하긴 할아버지라는 얘기도 못 하겠어. 네, 왜 그러냐면 다 젊어 보이셔가지고. 저 70대 돼도 저 쌩쌩해요.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나이 가는 못해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일본이야 우리보다 훨씬 먼저 노인들의 노인 범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네. 그만큼 우리보다 앞서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노인들 성범죄라든지 많아갖고 불량 노인. 맞아요. 오직하면 불량 노인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노인들이 힘도 세지고 불량 노인 또는 폭주 노인 이런 그 사회 이 범죄에서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일본에. 네. 그게 그대로 우리가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그 노인 범죄라고 해서 피해자도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가해자도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폭행뿐만 아니라 성범죄도 굉장히 많아요. 살인 사건도 네. 많아요. 강력 범죄도. 맞아요, 교수님.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또 좀 사회적인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사회적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경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실형이 6개월에 불과하지만 실형은 잘 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6개월보다는 한 1년 정도 6개월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구속 수감돼서 조사받는 것까지 구속되는 날부터 그 구속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 받으러 출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차 뛰고 퍼뛰면 6개월이면 금방 나와 이거. 한 1년은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생각이라도 좀 할 것 같고 그러고 그 잡아놓은 상태에서 성폭력 치료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하여튼 실형을 준 거는 잘한 겁니다 이건. 네. 지금 이 얘기를 조금 다뤄봤는데 사실 이것도 일종의 스토킹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스토킹이죠. 네. 예. 근데 요즘에 스토킹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스토킹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노원에 있던 모녀가
이건 정말 네, 새 모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였던 범인이 사실 자해를 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병원에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퇴원을 하면서 구속이 됐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 좀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설명은 네. 했었죠. 네. 한번 우리가 다루기는 했었죠. 네, 뭐 그 집에는 50대 엄마와 큰 딸과 대학생 작은 딸. 작은 딸 다 20대죠. 네. 요 세 모녀가 살고 있는 데인데 그 큰 딸하고 모임이 있던 친구가 네, 계속 그 모임 있는데도 그 안 나오니까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맞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동생한테 전화했는데도 일가족이 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경찰이 신고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그 집에 갔더니 이미 그 세 모녀는 사망한 상태인데 거실에 그 집 식구가 아닌 20대 남성이 자기 목과 팔과 그 배에 네, 자해를 하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본 거죠. 그리고 일단은 살려야 되니까 병원에 보내서 수술했다고 그래요. 네, 목 부위라든지 수술해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3명 죽인 거에 대해서 자백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했고 발부가 됐고 네. 예 이제 그렇던 사건인데 이거 오늘도 아마 내가 오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지금 데려다 조사하고 있어요. 네. 예. 이 사건이 이 세 모녀가 이제 사망한 채 발견된 시간이 25일 날 저녁 8시 30분경이었는데 지금 조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이 예. 남성 23일 날 그러니까 사흘 전에 그러면 시신 살해하고 나서 3일 동안 시신하고 같이 있었다는 뜻이야? 네. 화요일 날 들어가서 화수목 네. 그죠? 네. 3일간 있었다는 얘기야. 사람 살해하고. 네. 순차적으로 살해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택배 기사로 가장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CCTV에 나온 거를 보니까 주저없이 엘리베이터 층수를 눌렀대요. 그러니까 이건 주소를 알고 아는 거죠. 네, 그 집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간 건데 택배 기사로 배를 눌러서 갔더니 거기 작은 딸이 먼저 있었나 혼자 봐요. 있었던 거예요? 네, 혼자 있었어요. 22살짜리? 네. 그래서 그 여동생을 먼저 살해를 합니다. 그게 23일 오후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사람 많이. 네. 그리고 나서 5시간 뒤쯤에 귀가했나 봐요. 어머니가.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이제 큰딸 네. 큰딸이 들어왔는데 그때 1시간 후에 그 큰딸도 살해를 합니다. 실제로는 큰딸이 타겟팅이었죠. 네. 그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해 동기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큰 딸에 대한 스토킹 많네요. 네. 처음에는 막 주변에서 여친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전 남자 친구다, 여친이다 말이 많았는데 친구들이 다 지인이 아니다, 그건 스토킹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스토킹이었습니다. 이 남성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됐다고 해요. 큰 딸이랑. 피해자하고. 근데 큰 딸한테 되게 접근을 했는데 큰 딸이 노노했나 봐요. 난 전화번호까지 바꿨다며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심지어 이제 그 길도 아마 주소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유출을 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 아마 길 가는 것도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길이 아니라 지그자그로 네, 돌아서. 돌아서 집에 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차라리 그럴 때 주변 사람이나 경찰하고 협의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그래도 뭐 이런 얘기하면 맨날 경찰한테 신고하면 뭐하냐, 경찰이 제대로 도와주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디다 신고할 건데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험성이 따르면 경찰밖에 없어요. 그렇게 욕을 하고 뭘 해도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안 하면 안 하는 그 경찰과 박살 내버리면 되죠. 그 경찰한테 좀 신고 좀 했었으면 그리고 스마트워치라도 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쉬웠어요. 네. 가족들도 다 가족한테도 얘기해 줬어야 돼요. 나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나 진짜 힘들다. 동생, 여동생이나 엄마한테도 말해줘야 돼요.
네. 이런 일 있으면 꼭 얘기해야 됩니다. 가족한테. 왜 지난번에도 우리가 스토킹 사건 얘기하면서 사제 폭탄했던 손 잘린 놈. 네. 전주에서. 그 케이스는 집안 식구들이 이제 다 알게 다 되면서 알았잖아요. 이사를 하게 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어쨌든 그 사건은 이사를 하고 그러면서 좀 더 뭔가 적극적인 대처를 했던 상황이어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쉬워요. 이 네. 부분이. 이게 진짜 이 엄마도 그렇고 50대 엄마나 20대 두 딸 이게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 새끼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악마야 이거. 네. 이거 사람입니까 이거? 이거 악마예요. 정말 이런 것들하고는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살기 싫다니까요. 이런 거. 교수님 그래서 더 악마 같은 게 그렇게 살해를 하고 나서 이 집에서 사흘간 머물면서 그 모녀 시신 옆에서 음식도 밥도 해 먹고요. 밥도 처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겠지. 술도 밥은 먹습니다. 처먹겠죠. 네, 냉장고에 있는 맥주도 처먹고. 네, 이거 사람 새끼 이거. 그리고 앉아서 휴대전화 같은 거 초기화했더라고요. 네. 증거인멸 노력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행위 한 것도 이건 짝퉁이야. 일반적으로 살해하고 나면 다 끝나고 바로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안 나가고 3일을 버텼단 말이에요. 밥 처먹고 맥주 먹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 갈등한 모양이죠. 도망갈까 그냥 자수할까 아니면 자살해버릴까 뭐 이러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해도 해보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자해 이거 어설프게 한 거예요. 지가 진짜로 거기서 뒤질 생각이 있었으면 제대로 긋죠. 네, 이건 뭐 내가 보니까 뭐 그런 정도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은근히 경찰한테 나중에 발견됐을 때 청량에 참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경찰이 확인할 필요 있어요 이 새끼. 그게 치명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네, 맞습니다. 뭐 사건 현장에서 이런 자해 같은 거 우리가 보면 정말 죄책감이 있나봐, 죄의식이 있나봐라고 하지만 일종의 이게 뭐 보여주기 생쇼. 네, 쇼인 경우도 있고요. 또 잠깐 순간적으로 자기가 나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에게 자해를 하지만 역시 자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깊은 자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네. 진짜 어떤 자살의 의도가. 근데 자살해서도 안 돼 이런 새끼는. 살아서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치명상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네. 요 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이코패스 검사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파일러가 아마 붙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네.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면담을 해야 될것 통해서 같아요. 그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범행 동기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럼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해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이 새끼 지금 국민청원방에도 신상 공개해라. 네, 맞습니다. 신상 공개하라고 지금 난리인데 신상 공개 당연히 해야 됩니다. 20만 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 넘었던 걸로 알고 뭐 있어요. 20만 명이 뭐 넘어서고 안 넘어서고 네. 국민청원방에 올라온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명백히 돼 있잖아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그 법률 11조의 이용가 그럴 겁니다. 네. 뭐 거기에 의거해서 이 새끼는 거기 부합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이놈은 신상공개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오늘 중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그래요. 네, 경찰에서. 5일에 신상공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오늘 아마 지금 저희가 오후인데 저녁 할 때까지는 판단은 날 것 같은데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하면 안 돼 이거.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하다가 잠깐 셀게요. 네. 구미 사건 있잖아요. 네, 네, 구미 사건 지금 안 풀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과학 수사를 부정해버린 거니까 과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이제 남편 김 씨까지 나서 갖고 대대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반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백한 거는 경찰이 기소하는데 증거를 못 찾는 것뿐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석 씨의 딸이 맞아요. 네. 그건 과학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과학이에요. 그게 부정되면 이 세상의 과학 다 DNA 관련된 건 다 부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아마
키메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의 두 유전자가 뭐 같이 있어서 두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분명히 거짓 반응이 나왔고 셀프 출산이라는 검색어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사건 송치하면서 그 발표한 경찰관이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DNA 부정하는 사람한테 거짓말 탐지기 해봐야 의미도 없고 아, 또 본인이 동의해야지 하는 거고. 그럼 언론 보도가 언론 보도는 그건 거짓말 탐지기 관련된 건 오보로 알고 있고요. 네. 그거 말고 다른 사람 연관된 다른 사람 거탐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뭐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데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석 씨에 대해서는 거탐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DNA를 이제 경찰에서 3번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송치되니까 검찰에서 DNA 검사 본인이 또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 대검 수사부에서 국가수사 안 하고 이번에는 대검에서요. 네,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했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석 씨의 친자로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한 거예요. 네. 그 지 딸 맞아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지금 우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내가 판단할 때는 그 언론에서 좀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도 그 언론들이 좀 무책임한 거고요. 예. DNA 관련돼서만큼은 적어도 네, 뭐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거는 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경찰에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경찰에다 몇 가지 얘기했었어요. 임신과 생리는 그 연결 관계가 있어요. 임신과 생리. 네, 그렇죠. 그 생리 관련된 거 면밀하게 찾아라. 작은 단서지만 적어도 임신 기간에는 생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뭐 생리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을 가든 뭐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그 부분을 좀 그 경찰이 좀 수사할 필요 있겠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신상 공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상 공개 해야 됩니다. 석씨 신상 공개 해야 돼요. 뭐 경찰 입장에서는 막 이게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거에 뭐 연결이 돼갖고 신상 공개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거를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DNA의 친모로 밝혀진 이상은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 딸 김씨가 낳은 아이는 지금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강력 사건입니다. 강력범죄예요. 네. 그러면 이 석씨 신상 공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상 공개하면 얼굴 나가면 생각보다 많은 어떤 참고가 되는 자료가 경찰에 전달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범인들이 사람을 엄청나게 죽인 놈들도 지 얼굴이 언론에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네. 그 심리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예로 고유정이 그렇게 커튼까지 쳐가면서 그러니까요. 얼굴을 가리는 거는 자신의 얼굴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살아온 일생 모두가 다 공개될 수 있고요. 그렇죠. 자신의 미래 또한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자기가 더 앞으로의 살 날에 대한 미래 걱정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범인한테는 엄청난 하중이죠. 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난 경찰 단계에서 하길 바라고 계속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전달도 했거든요. 신상 공개하고 협조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석씨 같은 경우. 석씨 뭐 석가라고 불러야 되는데 석가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이 부처님이 돼버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네. 석씨. 그냥. 그런데 저는 신상 공개가 왜 이게 제약이 돼요? 너무 법을 타이트하게 해석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 노원 사건 신상 공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잠깐 덧붙여봤어요. 네. 그 석씨 그 여자 신상 공개하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생각보다 제법 많이 올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워요. 구미 사건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스토킹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노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사건까지 연계된 사건이고요. 또 한 번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날 뻔 했는데 빠른 신고로 인해서 이것이 저지된 사건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BJ예요, 교수님. 이것도 또 황당하더라고 진짜. 오늘 전부 우리가 요번 주 난 사건을 추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만 추리게 됐네요. 이게 그 12일 날 이때 신고 하나가 그러니까 3월 12일입니다. 밤에 신고가 저번 달이네요. 네. 접수가 됐는데요. 누군가 자신의 그러니까 누군가 내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신고자가 나 말고 내 어머니를 누군가가 죽이려 한다. 그래서 그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살인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D-Day다. 오늘이 니네 엄마 죽이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스토킹하는 놈이 그 여성한테 보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카페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네. 카페로 이놈이 갔겠네요. D-Day로 잡아서 그 살해하려면. 네. 갔죠. 네, 그래서 경찰이 거기에 갔는데 있었어요 거기에? 네, 거기서 4시간 동안 죽치고 있던 20대 남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 놈이 4시간을 죽치고 있었던 이유는 뭐죠? 살해한다고 얘기해놓고? 사람들이 눈에 띌까봐 조용히. 카페에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네. 장애를 받을까봐 사람들이 빠지면 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기회를 보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4시간 동안. 네. 4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있으면 나가라 그럴 텐데. 아마 이제 요즘에 근데 카페에서 나가라는 소리는 또 못 하잖아요. 그건 나와 있네. 이 새끼가 30분마다 한 번씩 음료수를 계속 시켰네. 그러니까 저 인적이 드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고. 네. 그 새끼 가방 뒤져봤겠네요. 흉기 네.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 맞네. 네. 근데 이놈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여성분은 그러니까 신고한 여성은 BJ예요. BJ. 네. 근데 BJ를 스토킹하고 있었던 건데 내가 너를 가질 수 없다면 내가 너의 주변 사람들을 다 죽여서 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겠다. 이게 의도였대요. 이거 완전히 이것도 참나.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거. 다른 사람 넌 내 여자니까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없대요. 그리고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가족 죽인다. 네. 진짜 이 어머니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앉아서 그 음식 시키는 손님으로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경찰이 검거하고 이놈이 그런 놈이라고 했을 때 모골이 송인했겠어. 네. 엄마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잖아 이거. 이 남성 2020년 9월부터요. 이 BJ를 스토킹해 왔는데 2020년 작년 네. 9월 달부터 네. 그러면서 인터넷에 수없이 글을 올렸는데 BJ와 BJ 모친을 살해하겠다 라면서 이렇게 수십 번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범행 수법도 예고하는 거 막 올려 그 수법까지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해하고 이런 거 네. 살인을 위해서 예행 연습도 했다? 네. 이야 이거 정말 이게 BJ도 이거 함부로 못 하겠네 이거. 이거 우리 사건 의뢰 나가는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보고 이거 이렇게 그 스토킹 짓 하면 나한테 죽어 그건 진짜. 네. 그건 내가 안 살려줄 겁니다 그건. 네. 네. 꿈이라도 그 상상 자체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뭐를 하나 뽑아버릴 테니까. 네. 갑자기 제가 모골이 송연해졌어요. 용서합니다, 용서하네. 네. 야, 이거 BJ 이제 하는 얘기고요. 참 BJ도 이게 하기 힘드네요. 네, 이 사건 교수님이 있었던 경찰서예요. 경기도 알아요. 이정부 이거 경찰서. 물어봤어요. 네. 이거 물어봤더니 참 기가 차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 남성 주변 사람을 죽이면 BJ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헛소리고요. 네. 다 헛소리고 살인 예비. 살인은 이제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하니까요. 그렇죠. 가방에 칼 들고 있었고 실제로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있었으니까 살인 행동은 안 했지만 실행에 착수는 안 했지만 예비 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협박은 꾸준히 했잖아요. 죽인이 살인이 했으니까. 네. 이 두 가지 죄로 이제 구속했고 네.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재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거 좀 이놈도 좀 제대로 좀 살아서 네. 고생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스토킹법 지난달 3월 24일 날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거 경범죄로 스토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했어요. 네, 근데 지금 바뀐 법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만약 지금처럼 칼, 흉기 등 그러면 5년 이하지. 네. 그다음에 5천만 원 이하고. 맞아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용할 경우는 5년 이하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명백히 법에 존재하는 법규가 있으니까 여성분들 또 뭐 남자도 스토킹 당하니까요. 피해를 당하는 남성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가끔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게 경찰서 가면은 뭐 이게 문자로 뭐 공격 메시지, 그러니까 스토킹 문자 메시지 받으면 경찰분들이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처벌할 수 없어요라고만. 그거는 법이 없을 때 얘기지. 네. 근데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 경찰관분들도 인지를 하시고요. 또 이 가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냐. 아, 그럼 그랬다고는 안 되지. 이제 증거 얘기지. 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필하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우리가 했던가요? 여성 운전하는데 끝까지 뒤따라가 갖고 파출소 앞에까지 갔는데도 경찰관이 내 차 끌고 내 맘대로 왔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문상현이니까 경찰관이 얼빵한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다 그냥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찰 그만두라고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게 경찰하면 안 되죠. 뭐하러 옷 입혀놓고 뭐 월급 줘요 그거? 네. 네, 스토킹 처벌법은 명백히 이제 실효됐으면서 3월 24일부로 이제 실행됐어요. 실효가 아니라 실행됐어요. 그러니까 가서 과감하게 법규에 정해진 대로 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이거 법규에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거 안 해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거 스토커가 왜 이렇게 많지 이거? 현직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나 이런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정말 심각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의 반면에 진짜 과민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여성분들 네, 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저는 경찰관 분들이 그 케이스도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에 정말 위험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입견 갖고 그냥 네.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고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취급한 사건 중에는 예전에 있잖아요. 이 여성이 그냥 툭하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장을 써서 그냥 받으면 또 고소했어. 요번엔 누구야? 치과 의사. 요번엔 누구야? 정형외과 의사. 요번엔 누구야? 그러면 뭐 누구? 하도 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자주 해서 이제 이 여성 이제 나중에 지쳤어요 저희가. 나중에 또 그때는 친고죄가 있을 때인데 고소해놓고 며칠 안 돼서 또 고소 취소해요. 그 불러서 물어보면 고소 취소하고 10만 원 받았어요. 그때는 고소 취소하면 사건 개시를 못 하니까 친고죄니까. 그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여성이 상습적으로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았었어요. 그 치과 의사한테 가서 입 벌리고 이 치료받고 치과 의사가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기 가슴 만졌다 해가지고 고소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의사들도 아주 회피 1호가 돼갖고 자기들끼리 그 사람을 돌려서 볼 정도로 심각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이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5만 원도 받더라고 나중에는 급하니까 5만 원도 받고 합의하고 그래서 나중에 불러다가 형사처벌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시킨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맞아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들이 그 얘기는 현직 우리도 있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지나치고 과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위에 저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저 남성이 나를 수시로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본다 그러니까 처리해달라 그러면 그건 못해요. 근거 없는 거잖아요 사실을. 근데 그거 안 해줬다고 또 와서 막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게 본인이 느끼는 피의식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관찰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웃집인데. 근데 그 사람은 일상생활 한 거예요. 사실은 지나가면서 사람 있으면 보고 갈 수 있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뭐 하여튼 슬기롭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여성분들이 스토킹 당해서 힘들다고 신고 들어오면 내 누나
내 여동생, 내 아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이 해주는 게 그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은 그 돌입니다, 돌이. 네. 제발 귀찮은님에 빠져가지고 전체 경찰 욕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정말 스토킹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표면화돼서 그 뭔가 실행으로 옮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찰이 좀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리고 그럼요. 여러분도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걸 알려야 돼요. 주변에. 알려야 돼요. 네. 그거 꼭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무조건 알려야 되고요. 알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 그리고 현명한 건 뭐냐면 나를 음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이 사람 이 여성이 어떻다, 이 남성이 어떻다 이렇게 음해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인들한테 나를 스토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문자가 오거나 그러면 캡처해서 나한테 다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변인들한테도 알리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기가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자기 혼자 스스로 어느 정도 시간을 때우고 자기가 잘 대처하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려서 신고해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방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네. 스토킹 처벌법 생겼잖아요. 네. 법규가 존재하는데 이제 이거 10만 원 이하예요. 이런 식으로 떠드는 그 돌대가리 경찰은 없겠죠, 더 이상. 있으면 과감하게 그 경찰관 지적해가지고 경찰 조직에서 그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경찰 조직 전체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근무해서는 안 돼요. 네. 나가야 돼요. 네. 할 사람 많아요. 그 할 사람 많은데 일 안 하면서 거기 앉아갖고 국민들 월급 도둑질 하면서 있으면 안 되죠. 내보내야 돼요. 네. 저는 진짜 많이 걸러야 돼요. 늘 그 생각하는데 게으른 거, 직무유기하고 이거는 부조리보다 더 나쁜 겁니다. 불친절하고 이러는 거는. 이런 경찰관들 발견되면 그때 신고해서 간단합니다. 정문감사실이나 아니면 경찰청에다 신고하면 돼요. 화딱지 나면서 국민정원망에 올려버리세요. 네. 옷 뺏겨버려야 됩니다. 그런 놈들은 경찰 동료들 절대 다수를 위해서 같이 할 놈이 아니에요. 네. 아마 신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을 신고해서 이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닐까? 네, 그건 안. 네.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가했다라는 거. 그럼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대처하지 않으면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가족까지 내 지인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였을 때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유 여러방으로 세상에는 원인을 제공하는 놈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네.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